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낙연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 그래서 이제 떠난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방금 전에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 이낙연 전 총리는 당내 비판자와 저희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면을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잔인한 현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모멸받았다. 처단 대상이었다. 잔인한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에 앞서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른바 비명 스민방,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129명 이름으로 홍명서를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 이렇게 상당히 긴 이름의 성명서입니다. 129명 이름 올렸는데요. 전체 의원 164명 중에 79%, 4분의 3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떠나 끝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44%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한 전과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과정에서 그 실정법 위반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이 1월 11일 이낙연 전 대표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막판 변수가 생길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적으로 옷소매를 붙잡고 서로 설득과 타협점을 찾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찢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 이때쯤부터 이재명과 이낙연은 함께 갈 수 없고 그 시기가 빠르냐 늦게 올 것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분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는 모양새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갖췄다. 이제 거기에서 명분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이제 1인 정당, 방탄 정당 이렇게 됐다. 네, 그런데요.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표하고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 둘이서 만난 적이 있지요. 서울 중구에 있는 달개비라는 식당에서 오전 10시 만났는데 그때도 뭐 순식간에 얘기는 끝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고 그랬는데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일찍 나가면 기자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시간 좀 채우고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먼 산 바라보기 하고 있다가 50분을 채우고 나갔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고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이재명 탈당 선언이 일주일쯤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이낙연 쪽에서는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해를 규합하는 그런 일들이 물밑에서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 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친낙계가 중심이 돼서 친문계, 그러니까 친문재인계 중에서도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쪽하고 완전히 이제 손을 잡고 이번 선거를 같이 치러내고 지분도 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담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서도 이탈된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비명계 지금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명계 3인방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이 사람들도 이제 이낙연하고 함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중에서 이낙연하고 제일 먼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윤영찬이라고 봤거든요. 동아일보 기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윤영찬은 오히려 잔류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이제 이낙연과 손을 잡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자들, 현 현역들 여기에 끌어들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현자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본인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전국 조직 가동할 수 있는 조직과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제3지대 세력들하고 선거연대의 그 가능성, 한계,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격통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민주당의 적통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서로 자기 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낙연 떠나는 사람이긴 하지만 보따리를 싸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네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의 그 면면한 민주당의 그 맥을 이어오는 쪽은 이낙연 쪽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추이를 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